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성장소설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데미안에 얽힌 유명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사한 독일군의 군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 책이랍니다. 연합군이 전장에서 승리해서 전진할 때마다 독일군 전사자의 군장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서 이 데미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BTS가 앨범의 모티브로 썼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저자 헤르만 헤세에 대한 건데요. 헤세가 수레바퀴 아래서 크놀프 등의 책들을 내고 이미 명성을 많이 얻은 후에 자기 이름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문학성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데미안을 익명으로 발간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의 이름으로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책이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폰타네 문학상이라는 큰 상까지 받게 되자 데미안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심지어 마의 산을 쓴 저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만이 출판사에 이 책의 저자를 묻기도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평론가 한 사람이 이 책의 문체를 분석해서 진짜 저자가 헤르만 헤세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 다음에야 헤세의 이름으로 책이 나갑니다. 이 정도 에피소드면 그냥 고전이라는 이름값 말고도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이 책은 제법 얇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민음사나 문학동네 데미안을 많이 읽었고 저는 지금 더 클래식 출판사의 버전으로 읽는데 210페이지 안팎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을 실제로 읽거나 줄거리를 빠짐없이 기억하거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안에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일 유명한 구절도 그렇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제 생각에는 비유나 상징들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 자체를 음미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방송도요, 수능 언어 영역처럼 문장을 해석하는 식으로 나눠드리지 않고 데미안의 메시지들을 군데군데 나눠드리고요. 몇 부분을 띄엄띄엄 읽어드리는 것으로 좀 느슨하게 진행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책의 서문을 나눠드릴게요. 데미안은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가 중년의 나이가 된 뒤에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했던 누군가가 몸은 비록 약해졌으나 한층 현명해진 뒤에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핵심임을 이해한 후에 나지막히 읊조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십니까? 저 데미안의 멋진 서문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른 체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느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가가 가공해낸 인물, 있을 법한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지 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튼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워져 버렸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단 한 번뿐인 귀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존재가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면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뿐이며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상의 많은 현상이 오로지 한 번 그곳에서 교차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저마다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숭고한 것이다. 누구 안에서든 정신은 형체가 되고 누구 안에서든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안에서든 하나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오늘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적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기는 해도 느낀 만큼 쉽게 죽어간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지식인이라고 할 순 없다. 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별을 바라보거나 책을 들춰보며 찾지 않고 내 몸 안에 피가 내는 소리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 않다.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의 삶처럼 무의미함과 혼란 그리고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저마다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을 암시한다. 지금껏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모호하게, 어떤 이는 좀 더 투명하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삶의 끝까지 갖고 간다. 덜어는 전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쳐버리고 도마뱀에 그쳐버리고 개미에 그쳐버린다. 또 덜어는 상체만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가 던진 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협곡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같고 유래가 같다. 우리는 같은 시면에서부터 시작된 시도이고 투척이다. 하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목표를 실천하며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원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